오늘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강수량은 50에서 100 정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올 거기 때문에 우산을 챙기시고, 우산이 없으신 분들은 우비를 꼭 장착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비가 오고 나면 좀 춥겠죠? 그래서 두툼한 옷도 챙겨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8시, 9시가 안 됐죠. 9시가 돼야 이제 시장이 마감이 되고 다시 캔들들이 일봉상에서 다시 생성이 되는 시간인데, 아직 1시간 정도가 남아 있네요. 자, 마켓 시장을 일단 보시면 1.3% 올라가고 있고, 알트코인 시장은 5.3%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켓도 올라가고 있지만 알트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하냐 라고 봤을 때,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치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시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고, 일부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보시면 많이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6,000원 자리는 계속해서 오늘까지 해서 3일째 좀 지켜주고 있고요. 자, 분봉으로 또 넘어가서 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긴 분봉상에서 이날이 이제 13일 새벽 5시인데 큰 하락이 나왔다가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5,900에서 6천만 원 정도까지 단기 또 지지선으로 봐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을 좀 그렇게 잡고 싶습니다. 코인 시장에 이미 큰 자금이 저는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향후 좀 미래 가치를 따져서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무조건 뭐 손절이다 아니면 뭐 추가 매수다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퀀텀하고 마로 두 개 코인을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제 5,900, 6천만 원이 비트코인이 종가로 이탈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진짜로 많이 간다고 하면, 조정이 진짜 커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좀 보고 있고요. 조정 장세가 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5천만 원 후반대에서 놀다가 다시 재반등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5천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충분한 조정을 좀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하락에 대한 확신은 아니지만, 하락도 준비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상승도 준비하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손절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내려왔을 때 많이 눌릴수록 추가 매수하는 관점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될 분들은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너무 꼭대기 지점, 예, 예를 들자면 뭐 이더리움을 뭐 예로 들면 지금 현재 너무 고점이잖아요. 최고가인데 이렇게 뭐 510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 물리신 분들, 현 시점에서도 물리신 분들은 하락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데미지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나 비중 축소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대기에서 사셨다고 하거나 단타로 진입하셨거나 아니면 짧은 단기로 뭐 한 일주일, 뭐 2주 보고 접근했다 하시는 분들도 비중 축소나 손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이 6.6%가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뭐 오늘이든 이번 주가 됐든 종가 기준으로 해서 510만 원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월봉상 7개월째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대신에 가능하면 뭐 한 300만 원대 혹은
그 이하로 매수하신 분들은 천천히 접근해서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너무 높게 샀다고 한다면 부담이 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관점은 이래요. 너무 높게 사신 분들, 뭐 얼마죠? 가격대가 한 470, 480만 원, 뭐 490, 500만 원대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짧게 치고 먹고 빠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월봉상 어제도 봤지만 너무 많이 오른 요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러면 왜 꼭 비트코인처럼 조정을 받을 수가 있냐? 월봉상 차트 분석으로 보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이라는 거는 캔들하고 이동평균선하고의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특성상 이렇게 캔들이나 이동평균선 특성상 만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럴 때가 이제 하락이나 조정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 우상향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치코인도 지금 보시면 11%, 12%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치코인 같은 경우도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 최근에 요 자리죠. 요 한 520원짜리가 회복되고 나서 52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680원, 제가 보고 있는 값은 680원, 680원 위에서만 끝나도, 오늘 기준이죠. 680원 위에서만 끝나도 700원 회복이 좀 빠르게 될 것 같고요. 700원 회복이 된다고 하면 다시 800원 중후반대까지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디엑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조사한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일단 분석을 좀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자리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보는 펀드엑스의 어떤 시장 방향성의 흐름은 얘네가 이제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이제 소비에 좀 관련된 거죠. 포스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웬만한 결제 관련돼서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카드,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가능한 사람들이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기능의 다양한 분야를 접근을 했고요. 타국에서는 마찬가지로 미국, 뭐 영국, 뭐 그 이외에 많은 나라들도 지금은 뭔가 이렇게 비접촉식 지불카드 형태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펀디엑스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큰 흐름으로 보시면 펀디엑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000원을 찍고 나와서 내려왔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펀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단기 반등을 노리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000원 정도, 4,000원에서 한 4,000원 중반 정도는 뭐 단기 정도를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좀 길게 접근을 했을 때는 중장기 흐름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흐름이 커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실 경기를 보시면 안 좋죠.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상관없이 그래도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갖춘 게 펀디엑스 회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정보로 넘어가서 좀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인 소개에 펀디엑스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비접속식 지불카드를 소매점 포스기에서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게 목표다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펀디엑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매점, 상인들을 위한 전용적인 플랫폼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이제 보시면 몇 개월 전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그 카드 결제 단말기를 거의 시장 점유율 전 세계적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와 또 펀디엑스가 또 같이 투자한
그런 또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인도네시아에서 초기 타점으로 해가지고 소매점에 이제 포스기를 제공하는데, 자 그럼 기존 포스기하고 엑스포스기, 펀디엑스에서 자체 개발을 한 엑스포스기의 어떤 기능은 뭐가 있냐? 기존 포스기는 보시면 그냥 돈통이에요. 돈통. 예, 돈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현금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돈통인데, 얘네가 개발한 엑스포스 기기는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돈통 역할도 하지만 휴대용 엑스포스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카드 결제를 하는데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보시면, 자, 기계가 이렇습니다. 요 기기예요. 엑스포스 이제 기기인데, 여기에서 뭐 영수증 출력도 되고, 카드 결제도 되고,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휴대가 좀 가능한, 그런 기능이 좀 있고요. 휴대 가능한 또 기기뿐만이 아니고, 요거를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0.5초 이내에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카드를 가지고 매장 가서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서 긁으면 뭐 띠디디 타고 뭐 누르고 하는데 못해도 3초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3초에서 한 5초, 체감은 그 정도 걸리는데 0.5초면은 그냥 결제하고, 여기 밑에 써있죠. 그냥 돈 내고 가. 예, 이렇게 써있는데 뭘 돈을 내고 가, 돈을 줘야 내고 가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빠르다라는 거죠. 뭔가 시스템 장애나 에러가 최소화돼 있다. 그래서 0.5초면 거의 뭐 긁는 동시에 긁자마자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포스는 디지털 통화 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따가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뭐 지금 BTC 말고 요 세 가지의 어떤 회사들이 더 있는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펀디엑스를 보시면 펀디엑스하고 파트너사를 맺은 회사들이 제가 그냥 대충 봤는데 20군데가 넘어요. 근데 그 20군데가 넘는 회사 중에서도 일부 회사들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죠? 전 세계적으로 그 결제 시스템, 단말기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80% 점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한 회사하고 펀디엑스하고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쪽 직원만 따져도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흐름이 많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요 경기 자체가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펀디엑스의 어떤 그런 좀 기능들이 더 빨리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후에 이런 어떤 어플 사용이나 비접촉식 카드, 지불 카드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엑스패스가 있고 엑스월렛이 있는데, 엑스패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발급이 돼요. 카드 발급이 돼서 그걸로 이제 긁고 다니는 거죠. 또는 엑스월렛은 이제 이제 모바일 어플의 앱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에서 모바일로도 쓸 수도 있고, 진짜 우리 그냥 은행에 있는 어떤 카드 형태의 그런 지불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엑스포스가 지원하는 기기, 그러니까 엑스포스라는 펀디엑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기계죠. 그래서 보시면 뭐 비트코인, 뭐 에테르, 바이낸스 코인, 뭐 등등등 해서 낸 펀디도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엑스패스 카드나 월렛 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분야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금융 관련된 코인들, 결제 관련된 코인들, 소비 관련된 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테마주로도 또 이렇게 엮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또 홈페이지에 또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 자, 맨 위에 보시면, 요게 좀 어떻게 보면은 펀디엑스의 저는 핵심 포인트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지원하고 그런 건 또 아니지만, 디지털 자산을 지출하고 구입하자. 그럼 돈 쓰고, 뭐다? 그걸 활용하자라는 건데, 결국엔 타겟이 누구죠? 타겟이. 이걸 쓰라는 거는 타겟이 우리 개인들이 아니죠. 누구죠? 예. 소매 혹은 어떤 상인들, 예,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주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제 개인 소비자 같은 경우한테는 별로 그렇게 혜택이 많이 없어요. 한다고 하면은 뭐 포인트나 예, 뭐 이렇게 카드를 발급해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 앱 결제 요 정도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가 아니고 어떤 그 이제 판매자 기준에서 많이 포인트로 좀 잡혀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이제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 가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러 회사들, 제가 이 회사들을 다 조사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캡처해서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 중에는 뭐 블록체인인지 뭐 결제인지 보안인지 뭐 등등등 해서 많은 회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하고 또 연관이 또 돼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보고 지나치기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메리트 있는 부분이 또 뭐였냐면 요 회사가 다른 코인 회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분기마다 보고서 형식으로 어떤 발표 같은 게 있어요. 펀디엑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도 보니까 지금 21년도죠. 21년도인데 5월에 3분기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로 얘네가 뭘 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놓고 봤을 때는 타 회사보다는 다른 회사는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펀디엑스라는 회사는 이렇게 어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하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신뢰성도 있고 그리고 일단 지역 자체가 타겟 시점이 이제 인도네시아 쪽이기 때문에 또 아프리카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성장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타겟으로 먼저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예정은 아니지만 예정이죠.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도 지금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자체가 그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해서 공략한다고 했을 때 펀디엑스의 회사 가치, 그 다음에 코인의 어떤 가치, 지금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 않지만 많이 하락은 했지만 미래 가치를 또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 22년이죠. 22년에 아직 뭐 날짜가 정확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예정인데 그동안에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뭐 테스트넷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뭔가 과정을 좀 거쳐가는 확인 같은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 내년 22년도에는 메인넷이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세팅을 해 가겠다라는 출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또 보니까 또 코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그런 어떤 목표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계 최대 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죠. 단말기 시스템 회사가 아니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에서도 이런 부분을 허용해 줬습니다. 결제에 대한 부분을 허용해 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작용이 많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짧게 어떤
짧은 라인으로만 좀 볼 게 아니고 지금에서는 이미 뭐죠?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보면 차트상 바닥에서 보면 한바탕 갔다 왔습니다. 요렇다라는 거는 이제는 지금 시점부터는 단기 흐름,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들은 어느 정도 저는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코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일부 코인들이지만 그동안 하락을 많이 해서 알트코인이 올라갈 때도 못 간 이런 코인들은 반드시 호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방향성 자체를 너무 짧은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 방향성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한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디엑스라는 코인도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 자, 월봉 보시면 슈팅 나온 이제 시점 자체가 사실 이제 한 500원 종가로 좀 봐야 되겠네요. 끝난 자리가 2,000원, 2,100원 자리인데 2,100원 자리나 지금 3,000원이나, 그쵸? 예. 첫 달 제대로 슈팅 나와서 멈춘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을 이제 놓고 봤을 때는 회사도 너무 튼튼하고, 회사 위치도 얘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분기 보고서도 얘기하고 다 트위터로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뭔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좀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 대한 일단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 그럼 미래 성장 가치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용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틀에서 새로운 틀로 좀 전환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부분적인 내용을 보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중장기 투자도 못할 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몰빵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틀에 맞게 이런 내용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단기로 볼지 좀 중장기로 길게 볼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셔도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뭐 보시면은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거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이나 많이 올라간 코인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너무 고점 매매를 많이 하시면 사실상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고점 매매, 고점 매매도 고점 매매 나름이라고 했는데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고점이냐, 아니면 단순히 고점 찍고 가고 있는 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코인을 높은데도 재투자할 수 있는지 범위를 선택을 좀 할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따져서 봐야 되는 거죠. 앞전에 에이다나 이오스처럼 뭔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돌파가 됐을 때 공략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조금은 확률이 업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뭐 좋아요, 뭐 사도 좋지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이렇게 단순히 그냥 뭔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는 애들은 물론 그만큼 더 크게도 갈 수 있지만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490만원 후반대나 초 500만원 좀 넘어서 공략을 하시려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요? 밑에 사신 분들에 비해서. 밑에 산 사람들은 하락장이 나오거나 그러면 조금은 먹긴 먹더라도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팔고 나와요. 근데 꼭 고점에 사신 분들은 물리는 순간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자라는 얘기에서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공략을 하셔도 뭐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지만, 가능하면 고점 코인은 공략하지 않는 게 좀 더 안전하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또 이제 아침 9시가 넘어서 끝나야 또 제대로 된 또 시장 체크도 좀 하고 하는데, 제가 또 이따가
점심 전에 가능하면은 좀 빠르게 해서 시장 체크 내용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비 오면 추워요. 벌써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말인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